예, 계속 이어서 좀 더 제가 했던 그 연구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봤듯이 요 CKI, EKI 더블 뮤턴트, 즉 케네디 패스웨이가 블락이 된 그런 뮤턴트에서는 요 PE와 PC를 좀 더 만드는데 좀 CDP-DG 패스웨이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운다. 라는 가설을 세웠었고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즉, 요 CDP-DG 패스웨이에 관련되어 있는 요 효소들이 활성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또 요 스텝을 갖다 타겟으로 해서 이 스텝을 촉매하는 효소의 양, 프로테인의 양, 그리고 그 프로테인을 만드는 mRNA의 양을 측정해 봤더니 EKI, CKI 더블 뮤턴트, 그러니까 케네디 패스웨이가 블락된 뮤턴트에서는 그 mRNA 양이 상당히 증가된 걸 볼 수 있더라. 그래서 그게 왜 증가했는지 봤더니 mRNA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mRNA가 좀 더 스테이블 하더라. 어디서? 케네디 패스웨이에서. 예, 그래서 그거까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케네디 패스웨이를 블락시켰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요 전체 그 패스웨이가 그러면 다 그럼 관여하느냐? 아니면 어떤 그 특정 예를 들어서 EKI, 뭐 CKI1, 뭐 ECT1, PCT1, EPT1, CPT1 각각의 스텝이 다 관여하느냐, 아니면 특정 스텝이 어떤 이런 조절 현상을 나타내는지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각각의 뮤탄트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일단 여기를 에탄올아민 패스웨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콜린 패스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패스웨이가 중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EKI1 싱글 뮤턴트, CKI1 싱글 뮤턴트를 가지고 그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EKI1, 이게 CKI1이죠. CKI1과 EKI1의 그 코어의 mRNA 스테빌리티를 측정한 결과 CKI1은 와일드 타입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mRNA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EK1은 스테이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ECT1이나 EPT1도 와일드 타입과 비슷하게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EK1이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그런 인디케이션을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EK1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럼 EK1이 이러한 코어 mRNA 스테빌리티의 조절 현상에 책임이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EK1이 없어졌을 때,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는 스테이블 했잖아요. 그래서 EKI1을 다시 넣어주면 다시 스테이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맨 밑에 세 번째 데이터인데요. 여기 EKI1을 다시 넣어줬을 때 EKI1을 다시 넣어줘도 스테이블한 정도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계속 스테이블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EK1이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EK1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EK1이 이런 코어 mRNA 스테빌리티를 일으키는 코어 mRNA 스테빌리티를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EK1이 없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EK1 진을 넣어줬을 때 그런 현상이 없어져야 되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EK1은 아니란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연구가 한 2년 정도 진행된 거였는데 이 2년 정도 동안 그 진행된 연구들이 다 무위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봤더니 제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EKI1, CKI1 그 이런 뮤탄트들은 이전에 있던 그 연구원이 만들어 놓고 이제 간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실험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EKI1 뮤탄트가 이게 제대로 된 뮤탄트인지, 뮤탄트인지,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그 EKI1만 없어진 그런 그 뮤탄트인지를 갖다가 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선임자가 만들어 놓은 그런 뮤탄트 말고 제가 또 새롭게 EKI1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EKI1 뮤탄트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글쎄 여기 그 맨 첫 번째 데이터처럼 전 슬라이드에서는 EKI1 뮤탄트에서는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나왔지만 제가 만든 EKI 뮤탄트에서는 이게 스테이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뭐가 맞을까라고 이제 그 전 선임 연구자의 노트를 좀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그 사람이 이제 노트를 해놓기를 EKI1, CKI1 뮤탄트를 쭉 만들다가 보니까 거기서 이상한 현상이 발견되더라. 거기서 콜로니가 색깔이 좀 다른 것들이 몇 개가 발견되더라. 이제 그런 기록을 갖다 남겼어요. 근데 또 제가 또 EKI1 뮤탄트를 만들다 보니까 저한테도 약간 색깔이 좀 다른 그 효모를 갖다가 이제 배지에다 키울 때 콜로니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콜로니들의 색깔이 조금씩 그 다른 것들이 몇 개가 눈에 띄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 색깔이 제가 실험하는 요 사카로마이시스 사레비제는 특성상 실험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서 배지 내에서는 빨간색을 띠게 됩니다. 분홍색을 띠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얀 색깔의 콜로니들이 몇 개씩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이제 하다가 저는 이제 그 분홍 색깔이 정상적인 그 효모의 어떤 그런 콜로니이기 때문에 그걸 땄죠. 근데 알아봤더니 이 선임자는 그 분홍색의 그 콜로니를 따서 EKI1 뮤탄트로 이렇게 레이블링을 한 게 아니라 하얀색의 콜로니를 따서 뮤탄트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가 만들 때 생긴 그 하얀 콜로니하고 그리고 또 분홍색 콜로니를 갖다가 두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봤더니 하얀색 콜로니는 약간 좀 크기가 작고 그리고 자라는 것도 좀 느리게 자라는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뭔지를 갖다가 책을 찾고 해보니까 그게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그걸 갖다 이제 respiratory efficiency 그래서 이제 호흡 관련된 기능이 떨어진 뮤탄트에서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런 뮤탄트들은 자연적으로 몇 개씩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임자가 만들어 놓은 거는 EKI1 뮤탄트 뿐만 아니라 마이토콘드리아의 어떤 지인이 없는 마이토콘드리아가 이제 호흡 기능을 담당하거든요. 그 미생물에서. 그래서 그런 호흡 기능이 없는 뮤탄트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mRNA가 스테이블해지고 그런 것들이 다 EKI1 때문이 아니라 그 호흡 기능이 없는 호흡 기능이 이제 그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뮤탄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게 이제 그 하얀 콜론이고요. 맨 처음이 분홍색 콜론이었어요. 그래서 분홍색 콜론이는 이렇게 mRNA 스테이빌리티가 시간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은
EK1 뮤탄트임에도 불구하고 하얀색의 콜로니는 여기 로제로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이 없는, 호흡 기능이 없는 뮤탄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뮤탄트를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EKI1, CKI1 더블 뮤탄트, 즉 케네디 패스웨이가 블락이 된 그런 뮤탄트에서 보였던 코어 mRNA 스테빌리티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았던 그런 그 코어 mRNA 스테빌리티는 정작 어떤 케네디 패스웨이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결과를 보고, 이 결과는 사실 제가 2년 동안 해왔던 연구 결과들을 다 뒤집어 엎는,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굉장히 뼈아픈 이제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데이터를 얻고 나서, 결과를 보고 나서 교수한테 이제 가서 이제 얘기하기가 굉장히 망설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교수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서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 그래서 결국 보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그 케네디 패스웨이의 중요성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마이토콘드리아 기능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그 뮤탄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실험을 한 거였다라고 이제 그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우울하고 그냥 뭐 힘이 없고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 교수가 한참 그 얘기를 이제 듣더니 그냥 약간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That's the science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게 과학이다 라고 이제 하면서,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교수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그 케네디 패스웨이와는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 기능과 상관이 있는 거니까, 그럼 마이토콘드리아 기능과 이런 그 CDPDG 패스웨이가 활성화되는 그러한 것들이 보고가 되어 있는지 이걸 갖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실험의 방향을 틀어서 당초 계획은 케네디 패스웨이를 타겟으로 해서 그거의 중요성을 알고자 이제 이런 연구를 진행했지만, 방향을 틀어서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으로 몰고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의 방향을 이제 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냥 실험을 좀 더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좀 교훈을 얻었던 거는, 이전 뮤탄트가 제대로 된 뮤탄트였다면 제가 이런 그 헛고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전 선임자한테 뭔가를 갖다 이렇게 건네받아서 할 때 반드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교훈을 얻었어요. 뭐 그 당시에는 박사 처음 들어가서 이제 뭐 경황도 없었고 이거 갖고 하라니까 그냥 했을 뿐인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쩔 수 없었지만 이게 이런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교훈을 이제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EKI1 뮤탄트, 그 다음에 CKI EKI1 W 뮤탄트의 그 오리지널 원래 특성은 뭐냐? 내가 맨 처음 갖고 실험했던 그 균주들의 특성은 뭐야? Respiratory deficient. 그러니까 호흡 기능이 결핍이 된 이제 그런 그 균주였다라는 걸 갖다가 각 온도, 그 다음에 그 배지를 바꿔가면서 키워서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균주들의 특성을 갖다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respiratory deficient,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균주들의 특성은 뭐냐면, 일단 이스트의 그 최적 온도는 30도인데 37도씨에서 못 자랍니다. 그리고 보통 그 탄소원으로
덱스트로스, 글루코스에서는 좀 잘하지만 글리세롤이나 그런 그 탄소원을 가진 데서는 또 못 자라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가 이제 그 레스피레토리 디피션트거든요. 여기가 보면은 여기서는 다 어느 정도 색깔만 다르지 어느 정도 잘 자라잖아요. 하지만 여기 그 글리세롤 그 글루코스 대신에 덱스트로스 대신에 글리세롤을 탄소원으로 사용했을 때 잘 못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온도를 37도씨로 올렸더니 옵티멈 템퍼리처보다 좀 올렸더니 또 못 자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전에 사용했던 제가 그 EKI1, EKI1 더블 뮤턴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실험했던 거 지금까지. 예. 이거 가지고 제가 실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내가 지금까지 그 가지고 실험을 했던 거는 CKI, EKI 그만의 어떤 뮤탄트가 아니라 여기에다 플러스 뭐가 추가가 된 거예요. Respiratory Deficient, 호흡 기능이 결핍이 된 그런 뮤탄트였구나 라는 거. 그리고 제가 찾는 그런 메커니즘은 이런 CKI, EKI 또는 EKI의 어떤 그런 지인의 결핍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그 호흡 기능, Respiratory Deficient에서 오는 그런 메커니즘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요 호흡 기능에 문제가 있는 뮤탄트들을 가지고 그러면 코어 mRNA 스테빌리티를 한번 재보자. 그래서 다른 균주, 우리들이 사용하지 않는 우리 실험실에 사용하지 않는 다른 균주들을 이제 우리가 얻어와서 이 호흡 기능에 문제가 있는 그런 뮤탄트들을 가지고 똑같이 코어 그 PSNCage의 mRNA의 스테빌리티를 우리가 측정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이렇게 스테이블한 거를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와일드 타입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mRNA 스테빌리티의 요 차이는 CKI, EKI, 더블 뮤테이션 또는 캐나디 패스웨이의 문제가 아니라 Respiratory Deficiency, 호흡 기능의 문제였다라는 결론을 이제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Respiratory System과 이제 이니비터들을 갖다가 이거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제 각각의 네 가지 효소들이 있는데 그런 효소들을 저해하는 그러한 이제 케미칼들이 있어요. 이렇게 케미칼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와일드 타입에다가 그러면 이러한 케미칼들을 처리해서 호흡 기능을 우리가 억제하게 되면은 이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했더니 요 KCN이라고 하는 이러한 화합물을 처리를 했더니 농도별로 처리했더니 점점 어떻게 돼요? 코어원이 스테빌리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뭘 보여주는 거냐면 코어 mRNA의 스테빌리티는 어디서부터 온다? 호흡 기능의 결핍에서 온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케미칼을 처리하는 거 말고 이제 호흡 기능, 그러니까 아까 마이토콘드리아의 호흡을 담당하는 네 가지 효소가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콕스4를 없앤 뮤탄트를 이제 어디서 이제 구해서 그 뮤탄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실험을 했어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코어 mRNA가 이렇게 스테이블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호흡 기능이 결핍이 된 균주에서는 이러한 코어 mRNA 스테빌리티가 나타나는 것이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연구를 했던 그런 결과들을 갖다 다시 한번 이 호흡 기능이 결핍이 된 균주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서 그러한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CDPDG 패스웨이에 관련되어 있는 효소들, 그러니까 주요 인지질 생산 효소들인 CDS, PSS, 그다음에 PSD,
PEMT, PLMT, PIS, CKI1 이렇게 있는데 요것 이렇게 해서 요것들은 A서부터 B, C, D, E까지는 다 뭐야? CDP-DG 패스웨이에 관련되어 있는 효소들이고 FG는 CDP-DG 패스웨이와 관련되지 않은 이제 그런 효소들인 거죠. 그래서 와일드 타입과 이번에는 CKW 뮤탄트가 아니라 아예 그냥 호흡 기능이 결핍이 된 그런 뮤탄트를 가지고 그냥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했던 결과와 똑같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CDP-DG 패스웨이 관련된 효소들은 호흡 기능이 결핍이 된 뮤탄트에서는 더 증가를 하고 그 CDP-DG 패스웨이와 관련이 없는 경로에 있는 효소들은 비슷하고 네. 그래서 이게 호흡 기능에서 유래했구나라는 결론을 얻어가 있었고요. 그 밖에 우리가 내가 그 mRNA 스테빌리티하고 mRNA 그 양하고 그다음에 프로테인 양을 또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mRNA 양도 요 호흡 기능 그 결핍이 된 뮤탄트에서 그 프로테인도 호흡 기능이 그 결핍이 된 뮤탄트에서 각각 이렇게 더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CKI-KW 뮤탄트에서 이러한 그 프로테인의 양, 그 효소, CDP-DG 패스웨이와 관련되어 있는 효소들의 증가, 그리고 PSS, 코어1 프로테인 양의 증가, 그리고 코어1 mRNA의 양의 증가, 이게 다 어디서 왔냐면 respiratory deficiency에서 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두 번째 서머리를 보자면 respiratory deficiency는 뭘 일으키냐? phospholipid biosynthetic enzyme activity. 그러니까 CDP-DG 패스웨이에 있는 그 생합성 효소들의 활성을 증가시켰고, 그다음에 PSynthase 프로테인 양, mRNA 양, 그리고 PS 자체도 이렇게 증가시켰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는 그러면 얘가 그 mRNA를 그 호흡 기능이 결핍이 된 그런 그 뮤탄트에서는 mRNA가 빨리 깨지지 않는 거죠. 와일드 타입은 이제 빨리 시간이 갈수록 빨리 깨지는데 그러면 그 mRNA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그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이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사용되지 않으면은 남는 것들은 이렇게 깨져서 이제 분해가 돼서 없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밟는데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mRNA가 이제 그 깨지는 분해가 되는 그런 경로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mRNA 이제라고 치면은 이렇게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요 디아데니레이션이라 그래서 여기 mRNA 보면 맨 끝에 여기 오른쪽에 그러니까 맨 끝에 보면 AA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깨지는 거예요. 깨져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엑소좀이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이제 갉아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MR이 없어지는 것이고 요거는 디캐핑이라 해서 이쪽에 왼쪽에 보면 이게 모자처럼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모자처럼 이렇게 mRNA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씌워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캡이 이제 모자인데 모자를 갖다 벗긴다. 그래서 디캐핑 작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요거 그 XRN이라고 하는 그 5' to 3' 그러니까 이게 왼쪽을 갖다가 5'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갖다가 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그 mRNA를 이제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중간에 있는 패스웨이들이 가장 일반적인 패스웨이들이에요. 그래서 요 각각의 단계를 촉매하는 효소가 요 CCR4P, 그 다음에 DCP1,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엑소점, 그 다음에 그 여기 XRN1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효소들이 mRNA를 이제 분해시키는 그런 효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
또 생각할 수 있는 mRNA 그 분해 방식이 보면 nonsense mediated decay라 해서 이거는 UPF라는 효소에 의해서 그냥 바로 디아데닐레이션 같은 거 없이 바로 그냥 여기 5' to 3'으로 이게 그냥 그 mRNA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경로를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엔도누클레이즈라고 해서 이거는 끝에서부터 이렇게 mRNA를 갖다 분해시키는 게 아니라 중간부터 치고 들어와서 mRNA를 분해시키는 이제 그런 엔도누클레이즈 그런 그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로들을 따라서 이러한 경로들에 따라서 이 mRNA가 보통 이렇게 분해가 된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봤던 mRNA 와일드 타입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는지, 그래서 이 mRNA 그 코어 mRNA는 어떤 경로로 분해가 되는지를 갖다 알고 싶어서 요 각각의 요 스텝들을 주관하는 요 효소들의 뮤턴트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CCR4, 그 다음에 DCP1, SRM1, 그 다음에 SKIP41, UPF. 그래서 보면은 여기 CCR4하고 DCP1, XRN1, 그 다음에 SKIP4. 그러니까 요 네 가지는 요 네 가지 효소들의 뮤턴트들을 보니까 코어 mRNA가 이렇게 스테이블한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 효소가, 그러니까 CCR4, DCP1, XRM1, SKIP4, 요 네 효소는 mRNA, 코어 mRNA를 분해하는 효소들인데 이 효소들이 결핍이 된 뮤턴트를 조사를 해봤더니 다 이렇게 코어니 그 스테이블해진 거를 갖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뭐야? 이러한 경로들을 밟아서 코어니 그 mRNA가 분해가 된다. 하지만 UPF1은 이거는 요 효소를 그 진을 없애도 그 코어니 그 스테이블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 CCR4, DCP1, XRM1, SKIP4 이것들을 봤더니 주로 뭐예요? 우리가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디아데닐레이션과 디캐핑을 주관하는 그런 효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 to 3', 그 다음에 3' to 5' 쪽으로 양쪽에서 이렇게 갉아서 먹어치우는 그런 그 코어 mRNA의 그 분해 방식을 취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것들은 다 이제 그 각각의 뮤턴트들의 와일드 타입들이에요. 그래서 와일드 타입들은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얻기를 respiratory deficiency는 호흡 기능의 결핍은 CDPDG 패스웨이의 그 인지질 생합성을 증가시킨다. 그런 결론을 얻었고, 마이토콘드리얼 레스피레이션, 마이토콘드리아의 호흡 기능이 정상적인 코어 mRNA DK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호흡 기능이 없으면은 이 mRNA가 계속 스테이블해지니까. 그 다음에 코어 mRNA는 어떤 식으로 분해가 되냐면 5 to 3', 그 다음에 3' to 5'.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까 제가 일반적인 분해 방식이라고 취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그 decay pathway, 그러니까 그 분해 경로를 따라서 그 코어 mRNA가 없어지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연구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코어 mRNA 스테빌리티에 대한 그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이게 이제 호흡 기능이죠. 호흡 기능 관련되어 있는 그 트랜스포트니까. 그래서 호흡 기능의 다른 이니비터들을 가지고 한번 그 분석을 해보는 거. 그러니까 저 이니비터들 중에서 이제 그 KCN을 가지고 했었죠. 그러면 다른 이니비터는 어떤가? 아마 제 예상으로는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다음에 그 mRNA 스테빌리티에 관련되어 있는 mRNA 스테빌리티에 관해서 다른 패스웨이의 진들을 분석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 그러니까 respiratory deficient mutant에서 그러니까 호흡 기능이 결핍이 된 뮤탄트에서 mRNA 스테빌리티에 관한 다른 패스웨이 진들을 갖다 분석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것도 이제 또 다른 그 퓨처 스터디가 됐는데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중요하지는 뭐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앞으로 더 진행될 필요가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실험실에 있을 때 있던 제 지도 교수고 제 옆방에 있던 그 다음에 제 논문 심사해줬던 이제 교수님들이시고요. 그건 제 실험실에 있던 같은 실험 동료들이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그 박사 기간 동안에 했던 연구들을 갖다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제가 이야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얻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생도 엄청 했고요. 예. 근데 사실 더 많이 배우는 거는 고생할 때 더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게 박사를 했지만 그래도 얻는 것은 있었던 이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위를 하시면서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잘 버티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피와 살이 되는 시간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